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책방의 민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오늘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채만식 작가의 쑥국새입니다. 쑥국새는 뻐꾸기의 전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는 미럭새라는 젊은 남자가 나오는데요. 미럭새는 꾀는 없고 욕심 많은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죽은 아내의 묘에 찾아가서 넋나간 듯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극이 시작이 되는데요. 미륵새의 부인은 왜 일찍 죽게 됐을까요? 과연 이들 부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채만식의 쑥국새 시작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쑥국새 채만식. 왼편은 나무 한 그루 없이 보이느니 무덤들만 다닥다닥 박혀있는 잔디벌판이 빈밑이 산발을 타고 올라간 공동묘지. 바른편은 누르붉은 사석이 흉하게 드러난 못생긴 외송이 듬성듬성 늘어붙은 산비탈. 이 사이를 좁다란 산엽소로가 꼬불꼬불 깔끔악져서 높다랗게 고개를 넘어갔다. 소복히 자란 길 옆에 풀숲으로 이파진한 햇빛이 맑게 드리웠다. 풀폭이 군데군데 간드러진 제비꽃이 고개를 들고 섰다. 제비꽃은 자줏빛, 눈꽃만식한 괭이밥꽃은 노랗다. 하얀 무릇꽃도 한참이다. 대황도 꽃만은 곱다. 할미꽃은 다 늙게야 허리를 펴고 흰 머리털을 날린다. 구름이 지나가느라고 그늘이 한때 덮였다가 도로 밝아진다. 솔푸덕에서 놀란 꿩이 잘급하게 울고 날아간다. 미륵새는 이 경사급한 깔끔악기를 무거운 나무찜에 눌려 끙끙 어렵사리 올라가고 있다. 꾀는 없고 욕심만 많아 마침 또 지난 장에 새로 배려온 곡괭이가 알시미씨 손에 맡겼다. 한 대 살림 간수한데 오기는 있어. 들키면 경을 치기는 매일 반이라서 들이닥치는 대로 철쭉 등거리야. 진달래 등거리야. 소나무 등거리야. 더러는 멀쩡한 옹근솔까지 마구 작사를 낸 것이 해놓고 보니 필경 짐에 넘치는 것을 제 기운만 믿고 짊어진 것까지는 좋았으나 산에 내려오면서는 몇 번이고 앞으로 꼬꾸라질 뻔했고 시방 이 길을 올라가는데도 여간만 된 게 아니다. 게다가 4월의 긴긴 해에 한낮이 훨씬 겨워 거진 새 때나 되었으니 안 먹은 점심이 시장하기까지 하다. 끙끙 힘을 쓰는 소리에 지게가 삐득삐득. 지게 밑에 매달린 밭바구니가 다그락다그락 서로 궁상맞게 대답을 한다. 중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쉬었어야 할 것이지만 고집이 그대로 떠받고 올라간다. 지게 밑으로 통통하니 알이 밴 새까만 두 다리가 태육살이 불끈불끈 터지기라도 할 것 같다. 고개 마루턱에 겨우겨우 올라서자 어휴, 휙 쟁그럽게 숨을 몰아내쉬면서 한옆으로 나무지게를 받쳐놓고 일어선다. 자끗이 나는 저 때문에 이렇게. 미륵새는 공동묘지개를 흘끔 돌려다보고는 두런두런 허리에 수건을 뽑아 땀 흐르는 얼굴을 쓱쓱 씻는다. 좋은 길로 편하게 갈 것도 이렇게 고생하는디. 차끝이 시원한 바람이 한아름 고개 너머로 몰려든다. 바라다 보이는 고개 밑은 또 하나 산이 가렸고 그놈을 넘어서 오리길을 가야 집이다. 미록새는
웬만큼 땀을 들인 뒤에 지게 밑에서 밥바구니를 떼어 뒷짐져 들고 어슬렁어슬렁 공동묘지로 걸어간다. 할미꽃 터럭이 눈 날리듯 허옇게 덮여 날린다. 공동묘지는 풀도 바스락 소리 않고 대낮이 밤처럼 조용하다. 여색이어 찾지 않아도 저편 산 밑으로 치우쳐 외따로 있는 게 아내의 무덤이다. 아직 잔디가 뿌리를 못 잡아 까칠하고 떼짱 사이로는 검붉은 황토가 비죽비죽 비어져 나온다. 무덤 한 옆으로 먹 자죽이 선명하게 밀양 박씨지묘라고 쓴 말뚝이 섰다. 한편 짝에는 다시 무인 4월 2일이라는 날짜를 썼다. 미륵새는 읽을 줄도 모르면서 말뚝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그 다음에는 무덤을 한 바퀴 돈다. 떼짱도 벗겨진 데는 없고 구멍이 나지 않고 별일 없다.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는 무덤 앞에다가 밥바구니를 열고 숟갈을 꽂아 괴어 놓는다. 밥이라야 뉘와 피가 절반이나 섞인 현미 쌀래기밥. 한 옆으로 짠무김치를 몇 쪽 덧들인 것뿐이다. 처먹어라. 너 생각하고서 배고픈 것도 안 먹고 애꼈다가 갖고 왔다. 마치 산 사람한테 이야기하듯 중얼거린다. 밥바구니를 개어 놓아주고 웅감하기를 기다리면서 멀거니 앞을 바라보고 앉아 한눈을 판다. 앞은 산 밑에서부터 훤하니 퍼져나간 들판. 들판이 다다른 곳에는 암암한 먼 산이 그림 같다. 들 가운데 조그마한 산 모퉁이를 지나 기차가 장난감같이 아물아물 기어간다. 미륵새는 넋을 잃은 듯 손으로 잔디풀을 똑똑 뜯고 앉았는 동안 어느 결에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한다. 자것이 왜 죽어 빼리써?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방정맞게 왜 죽어 빼리여? 자것이 목맨 소리로 두런두런 주먹을 쥐어다가 눈물을 씻는다. 바로 지나간 3월 초생이었었다. 미륵새가 논에 도움을 전해다가 점심을 먹으러 오는 길인데 동리 우물의 동청나무 울타리 뒤에서 점내가 해뜨게뜩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눈치로 웃고 섰다. 너희 가시네 왜 날 보고 웃냐? 망할 년의 자식이네. 이년의 자식아. 내 이름이 가시네냐? 너희 가시네. 날만 보면은 중둥이 씌어서 해롱해롱하지? 헤게헤게 참네 별꼴 다 보겠네. 말로는 십보해도 속으로는 분명 아픈 자리를 건드렸던 것이다. 이년의 자식아, 내가 저 화상이 그리 좋아서? 하나, 했다. 이 가시네야, 너 암만 그리도 니까짓 건 일 없단다. 누구는 일 있다는디? 아이고 기억질이 마구 나오네. 저 꼴에 그리도 새말 납순이한테 반하였다지. 참 똥싼 주제에 매화 타령하네. 이년의 가시네 주둥이를 찢어 놀라. 내가 납순이한테 반했으니 네가 무슨 상관이여? 이년의 가시네. 이씨. 미륵새는 슬그머니 골이 나서 커다란 눈망울을 부라린다. 그러나 점내는 조금도 무서워하질 않는다. 이년의 자식아 누가 상관한다냐? 그렇지만 대래님 속 좀 차리세요. 납순이한테 암만 반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댕겨도 헛다방입니다요. 걱정 말어 이 가시네야. 닭 줬던 강아지는 지붕이나 쳐다보지. 정수하고 죽자 살자 하는 납순이한테 저 혼자 반한 저 화상을 무얼 쳐다볼랑고? 야 이 가시네야.
그 거짓말하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미안하시겠네. 오늘도 납순이는 치 뜯으러 간다고 건너와서 뒷산으로 올라가고 정수는 나무로 가는 채 어슬렁어슬렁 뒤따라 갔답니다요. 어떡하냐? 해적하지? 미. 참말이냐? 인제는 아쉽지? 몰라, 몰라. 점내는 싹 돌아서서 두레박질을 시시한다. 빌어먹을 놈 가시네. 세매나 풍당 빠져 죽어라. 에이, 치. 미륵새는 내뱉으면서 흐느적 걸어간다. 걸어가면서 생각이다. 점내 가시네가 노상이 거짓말은 아니고 종수 자식이 원언이 눈치가 수상하기는 수상했어. 그러니 그놈의 새끼한테 납순이를 뺏기고 만담? 내가 요만할 적부터 내 꼴로 맡아두었는데 다 자란 뒤에 뺏겨?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살 수가 있나? 하기는 정수 자식이 나보다 얼굴이 벤저고롬하니 이쁘기는 이쁘겠다. 그거 원참. 미륵새는 기주머니에서 동강난 거울 조각을 꺼내들고 제 얼굴을 들여다본다. 죽가래로 푹 찌른 것처럼 가로 째진 입, 길바닥에 떨어진 새똥같이 지질펀펀한 코, 왕방울 같은 눈, 접디 좁은 이마, 부룩송아지 대가리처럼 노란 머리털럭이 곱슬곱슬 자지러 붙은 대가리, 등 속, 미상불, 제가 보아도 그다지 추수는 없는 인물이다. 젠장 맞을 씨, 원언이 이 화상을 누가 좋아한다. 눈깔이 삔 점내가신 하나 건자로 반해서 그 지랄이지. 원 어쩌면 이렇게 빌어먹게 갖다가 만들어 놓더람. 가만히 있자.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못이겠다. 오라, 아버지는 죽었으니 할 수 없고 어머니를 졸라야지. 그래도 내가 기운은 쎄고 또 사내 자식이 뭐 인물 뜯어먹고 사나? 빌어먹을 거 들이대 본다. 눈 멀뚱멀뚱 뜨고서 뺏겨. 미륵새는 허둥허둥 집으로 달려들더니 저의 모친더로 시방 얼른 새말 납순네 집에 건너가서 혼인하자는 말을 하라고. 만일 납순이한테 장가를 못 가는 날이면 목을 매달고 죽는다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못나게 낳아놓았으니까 그 대신 꼭 납순이한테 장가를 들여주어야 한다고. 마치 미친놈 납디듯 주워 섬기고서는 도로 불이 나게 뒷산으로 올라간다. 온 산을 다 메고 다니던 끝에 으슥한 골짜구니에 양지 바른 언덕 밑에서 둘이 나란히 누워있는 정수와 납순이를 찾아냈다. 납순이는 질겁하게 놀라 달아나고 그러나 저만치가 서서 거취를 보고 있고 종수는 여느 때 같으면 눈만 부릅떠도 비슬비슬 피하던 것이 오늘은 눈살이 팽팽해가지고 아기똥하니 버티고 서서 있다. 미륵새는 그놈의 비위가 더 상했다. 너 이놈의 새끼. 미륵새는 눈을 불끈불끈 그 잘난 코를 벌심벌심 내리 으끌어버릴 듯이 바싹 다가선다. 그리서 말소리며 몸은 떨려도 종수의 대답은 다부지다. 요것 보게. 왜? 어찌서 그리요? 네가 무슨 상관이요? 왜 상관이 없어? 내가 맡아놓은 지지배를 네가 왜 건드려? 그리도 상관이 없어? 뭐야? 밭두덕에 개똥 참외더냐? 맡아놓고 어쩌고 오게? 큰여러 자식 생긴 것하고는 참 넉살도 좋네. 요놈의 새끼가. 말로는 암만해야 달리고 미륵새는 종수의 멱살을 움켜쥔다. 실상 진작에 그럴 것이었었다.
정수도 마주 멱살을 잡는다. 그려, 어쭈? 요 싹둥머리 없는 놈의 새끼. 살살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지집에나 바람 맞추고. 죽어봐, 씨. 와락 잡아 낚으는데 정수는 헛개비같이 휘둘리면서도 웬 상관이여. 내가 네 미를 후려댔더냐, 네 할미를 후려댔더냐. 입은 끈이 놀린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둘이는 어우러져 뒹군다. 말은 없고 잠시 동안 씩씩거리면서 엎치락뒤치락했지만 악으로 덤빈 종수는 다 같은 21살 박이 장정이라도 미력새의 황소 같은 힘을 당해내는 수가 없었다. 미력새는 정수의 배를 타고 앉아서 주먹으로 가슴 패기를 짓짓는다. 요놈의 새끼, 뭐 다시도? 오냐, 헐대로 희어라. 요것이 그리도 잔소리여? 미력새는 종수의 목을 내리누른다. 종수는 캑캑 눈을 해번덕 얼굴에 푸른 핏대가 선다. 그러자 마침 그때다. 등 뒤에서 작대기가 딱 하더니 미력새의 정수리를 보기 좋게 후려 갈긴다. 아이쿠! 미력새는 정신이 아찔해서 앞으로 넙치려고 하는데 재우쳐 한 번 더 딱 내리갈긴다. 미력새는 그대로 정신을 놓고 쓰러지고 납순이는 달려들어 종수의 손목을 잡아 일으켜가지고 탈환한다. 납순내는 계집애가 못된 종수 녀석과 조짜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데서 걱정을 하던 판이라 미력새네가 청혼을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납체 30원에 선뜻 혼인을 승낙했다. 미력새네는 작년에 저의 부친이 제 장가 미천으로 장만해 놓고 죽은 송아지가 중소나 된 것을 50원에 팔고 또 양돛 새끼 6마리를 30원에 팔고 해서 납체 30원을 보내고 나머지 50원으로 혼인을 치렀다. 그게 바로 미력새가 납순이한테 작대기를 맞던 날부터 겨우 열흘 만이다. 혼인을 한 첫날 밤. 미력새는 달리느라고 맞은 발바닥이 아파 절름절름 신방으로 들어온다. 생전 처음으로 촛불이 환하니 켜져 있는 신방에는 불보다 더 환하게 연지 찍고 곤지 찍고 분단장한 신부 납순이가 속옷하니 앉아 있다. 미력새는 가뜩이나 큰 입이 귀 밑까지 째져 느긋해라고 한참이나 웃고 섰다가 신부 앞에 가서 털썩 주저앉는다. 히히히, 착것, 네가 작대기로 날 때렸지? 납순이는 마치 눈이 오려는 겨울날처럼 새초매서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눈썹 한 개도 까딱 않는다. 그때 혼났다야. 원 그렇게도 사정없이 때린단 말이냐. 그래도 나는 네가 이뻐서 이렇게 네한테로 장계를 갖잖았냐. 그렇지? 그러는 게로 미력새는 납순이의 두 손을 덥쑥 친다. 그 손은 얼음같이 찼다. 너도 그전 일을 죄다 잊어버리고서 이제부터는 우리 각신인 게로, 어이? 내 말 잘 듣고 그리라, 어이? 이렇게 첫날 밤은 지냈다. 미력새는 노염이 다 풀려서 이제는 종수를 죽이지 않는다고 말을 냈고, 그래서 종수는 며칠 만에 도로 동네로 돌아왔고, 납순이는 그대로 까닭없이 눈 오려는 겨울날처럼 새초만 채 그날을 보내고, 그리한 지 보름이 되는 어느 날 석양, 미력새가 등 넘어 봄 보리밭에 소매를 전해고 있노라니까 남대없이 점내가 미력새!
미럭새! 불러대면서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다. 미럭새는 웬일인지 가슴이 서늘해서 밭두둑으로 쫓아나오는데 점내는 가빠하는 체하고 쓰러질 듯 팔에가 매달린다. 저, 왜 그려? 시방, 오다가 어머니더러도 일러주었어. 뭘? 저, 납순이가 내가 망을 보는 게로, 오, 그래서, 종수가, 아, 종수가? 응, 종수하고, 납순이하고, 방으로, 뭐? 미럭새는 점내를 떠다 박지르고 소처럼 내리뛴다. 등을 넘어서자, 인연, 모친의 개목 찌르는 소리가 들린다. 단걸음에 살인문 안으로 들어서는데 모친은 납순이의 머리채를 감아쥐고 마당 가운데서 이리저리 개 끌듯 끌어 동댕이를 치고 있다. 조그마한 보따리가 한편으로 굴러져 있다. 어서 오너라. 노파는 더욱 기강이 나서 허덕허덕 들랜다. 인연이 대낮에, 응? 대낮에 그러고서도 그놈하고 도망을 가려고 보따리를 싸고, 인연, 돈 400냥 내놓아라. 인연, 이 찢어 죽일련? 미럭새는 잡아먹을 듯 험한 얼굴을 휘휘 두르다가 토방으로 우르르 절굿공이를 집어들고 납순이에게로 달려든다. 인연을 방아 찢듯 절굿공이를 번쩍 쳐들어 단번에 골통을 칵 내리 벗으려는 순간 납순이와 딱 눈이 마주친다. 이것은 미륵새 제가 이뻐하는 납순이의 얼굴. 마주 말끄러미 올려다보는 그 눈이 어떻게도 액색한지 그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퍽! 내리치는 절곡공이에 애매하게 시리 굳은 마당바닥이 움푹 팬다. 인연을 이렇게 쳐 죽을 참인데 가만히 있자. 미륵새는 절굿공이를 내던지고 허둥지둥 둘러본다. 이놈하고 한티다가 묶어놓고서 한꺼번에 놈년을 쳐주게 할 텐디 놈을 잡아와야지. 이놈을. 어머니, 그냥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 밀고 있어. 내 이놈마저 잡아갖고 얼티는 게로. 이러고는 쭈루루 살인문께로 달려나간다. 살인문 밖에서는 동리 아이들이 진을 치고 구경을 하다가 양편으로 쫙 길을 터준다. 점내가 마침 배숙이 웃고 서서 눈을 찌긋찌긋한다. 미륵새는 짐짓 제 몸뚱이로 점내를 칵 떠받아 그것은 방금 납순이를 절굿공이로 내리찌려던 그 옹심과 꼭 같았다. 그렇게 죽어라고 떠받아 나둥그라 뜨리고서 휘잉하니 뛰어간다. 정수를 잡는다고 선불맞은 범처럼 뛰어나간 미륵새는 그 길로 용머리의 술집으로 가서 밤이 늦도록 술을 먹고 그대로 쓰러져 잤다. 이튿날 새벽에야 철럭거리고 집으로 돌아온 미륵새는 납순이가 부엌 석가래에 목을 메고 늘어진 시체를 제 손으로 풀어 내려놓아야 했었다. 노파가 밤새도록 붙들고 지키다가 새벽녘에 잠깐 잠든 사이에 납순이는 빠져나가서 그 고절을 냈던 것이다. 서방 미륵새가 돌아오는 날이면 맞아 죽고 말 것. 가령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신이 될 만큼 얻어맞을 것.
아까 내리치던 그 무서운 절굿공이 그러고서도 평생을 맘없이 매달려 살아야 할 테니 차라리 진작 죽는 것만 못하다고 그래 자결을 하고 만 것이다. 그년을 꼭 내 손으로 쳐 죽일랬더니 에이 분이여. 미륵새는 동리 사람들이 모여 섰는 데서 이렇게 장담을 하고 못내 분해하는 채 했다. 눈물까지 쏟아졌다. 모두들 분해서 그러는 줄만 알았지 미륵새의 정말 슬픈 심정은 알아채지 못했다. 아내 납순이의 무덤 옆에 넋을 놓고 앉았던 미륵새는 이윽고 정신이 들어 무덤으로 고개를 돌린다. 숟갈을 꽂아 괴어놓은 밥바구니에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파리가 서너 마리나 엉기었다. 쪼개 먹었냐? 미륵새는 중얼거리면서 밥구니를 집어든다. 물이 없는디 목 맞춰서 어쩌거나 마디지게 한숨을 내쉰다. 자끗이 왜 죽어버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방정맞게 왜 죽어버려? 자끗이 두런두런 눈물을 찔끔찔끔 밥바구니를 차고 앉아서 숟갈을 뽑아든다. 꼬시래. 조금 떠서 앞으로 던지고 또 한 번은 뒤로 던지면서 꼬시래. 양편 옆으로 한 번씩 꼬시래. 꼬시래. 골고루 고사를 한다. 할 때 마침 등 뒤에 산 허리께서 쑥국 쑥국 쑥국새 우는 소리가 들린다. 미륵새는 막 밥을 먹으려던 숟갈을 멈추고 끌리듯 고개를 돌린다. 쑥국 쑥국 형체는 안 보이고 울음소리만 들린다. 쑥국 쑥쑥국 산을 돌아 넘어가는지 소리가 강가만히 멀어간다. 미륵새는 옛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며느리가 해산을 했는데 야속한 시애미가 미역국을 안 끓여주고 쑥국만 끓여주었다. 며느리는 피가 거치지 않고 속이 쓰리다 못해 3, 7일 만에 그만 죽었다. 그 며느리가 죽어 혼이 새가 되었는데 쑥국에 원한이 잦아져 그래서 밤낮 쑥국 쑥국 운다고 한다. 우리 납순이는 죽어서 무엇이 되었었고 쑥국새가 되었으면은 우는 소리나 듣지. 미륵새는 쑥국새 우는 곳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서술하쳐 한숨을 내쉰다. 에휴, 쑥국, 쑥쑥국. 마지막 소리가 아스라이 들리더니 그 다음은 잠잠하다. 미륵새는 밥 먹기도 있고 도로 넋이 나가서 우두커니 앉아 있다. 지금까지 채만식의 쑥국새였습니다.